인생은 때로 말 한마디에 기울고 또 다른 한마디에 다시 일어섭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돈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잃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멀리 가고 가장 깊이 남습니다. 공기 속으로 흩어진 말은 곧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말의 그림자는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에 눌어붙어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신뢰의 기둥을 흔듭니다. 이 영상은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 침묵의 품격을 빌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소금 자루를 쥐고 남대문 새벽을 헤치던 그가 배운 첫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손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면 길이 보인다는 것. 그는 비결을 말하지 않았고 돈을 자랑하지 않았고 꿈을 떠들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아무에게나 흘리지 않았고 가족의 문턱을 밖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5가지 침묵이 한 사람의 생애를 세웠고 한 시대의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화면 앞에 당신께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켜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5개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려 합니다. 성공보다 오래 남는 것, 돈보다 깊은 것, 말보다 단단한 것을 찾아가기 위해 나이의 숫자와 무관하게 마음이 젊다면 길은 언제든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침묵. 성공의 비결은 말하지 마라. 정주영 회장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는 젊은 시절 서울로 걸어올 때 손에는 단돈 몇 푼이었지만 마음엔 할 수 있다는 단 한 줄의 확신만이 있었다. 남대문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소금 자루를 쥐고 일어설 때 그는 말 대신 땀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 고생을 견뎠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남보다 말을 줄이고 손을 움직이면 길이 보인다는 단순한 진리. 정주영에게 말은 약속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못하겠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더 나아갔다. 말이 적을수록 의지는 강해지고 침묵할수록 믿음이 자란다는 걸 그는 일찍 깨달았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목표나 성취를 너무 일찍 말하면 뇌는 이미 이룬 것처럼 착각해버린다고. 그래서 행동이 느려지고 열정이 식는다. 정주영 회장은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도 침묵으로 답했다. 왜냐하면 진짜 성공은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은 배워서 흉내내는 게 아니라 땀으로 쌓고 실패로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노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은 다르지 않다. 지금 손에 쥔 것이 크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이면 길은 다시 열린다. 사람은 말로 늙는 게 아니라 멈추려는 생각으로 늙는다. 정주영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늘 조용히 그러나 끝없이 움직였다. 젊은 날의 침묵이 그의 성공을 만들었다면 노년의 침묵은 그의 품격을 완성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한다. 남에게 보이려는 말보다 자신을 키우는 행동을 택하라.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 인생은 다시 젊어진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이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이유는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은 기자들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단 한마디로 답했다. 남들이 포기할 때 나는 한 번 더 해봤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 말을 단순하게 들었지만 그 속엔 묵직한 철학이 숨어 있었다. 한 번 더의 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삶, 그게 진짜 힘이었다.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그의 침묵은 겸손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큰 공사를 맡아도 현장에서 직접 흙을 퍼올리며 일궈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이 명령 같았다. 그건 권위가 아니라 신뢰였다. 침묵은 그에게 방패였고 동시에 무기였다. 심리학자들은 침묵의 리더십이라 부른다. 말로 이끌지 않고 존재로 영향을 주는 리더. 정주영 회장이 바로 그랬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험담을 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 때는 오직 행동의 결과를 보여줄 때였다. 그 침묵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표정, 행동, 그리고 눈빛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인생의 후반부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하는 시간이다. 지금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침묵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주영 회장은 그걸 일찍이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겼다. 말로 얻은 명성은 바람 같고 땀으로 얻은 신뢰는 돌과 같다. 인생은 결국 돌 같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오래간다. 두 번째 침묵, 돈 이야기를 하지 마라.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그는 평생을 통해 돈이 관계를 얼마나 쉽게 흔드는지를 경험했다. 사업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궁금해했다. 회장님,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돈을 세어본 적이 없어요. 일이 곧 내 인생이고 그 결과가 돈으로 돌아왔을 뿐이지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 그는 돈을 이야기하면 사람의 눈빛이 바뀐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칭찬하던 사람은 질투로 바뀌고 존경하던 사람은 계산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돈에 대한 말을 아꼈다. IMF 위기 때 그는 사재를 털어 회사를 살리며도 자신의 희생을 떠벌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일을 지키면 돈은 따라온다. 하지만 돈을 지키려 하면 일도 사람도 잃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그의 평생 철학이었다. 노년의 인생에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종종 돈을 화제로 삼아 관계를 망친다. 자녀에게 주었던 재산 이야기, 친구 사이의 금전 문제, 사소한 비교의 대화가 평생의 정을 흔든다. 돈이란 말이 입에 오르는 순간 마음의 온도는 식는다. 정주영 회장은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협상 자리에서도 돈 이야기를 마지막에 꺼냈다. 먼저 사람을 보고 약속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야 금액을 논했다. 순서가 바뀌면 신뢰가 무너진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돈은 나를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진짜 부자는 허세가 아니라 평온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비로소 깨닫는다. 돈이 많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불편해지는 것임을. 그러니 오늘도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신뢰를 이야기하라. 그 침묵이 결국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이다. 돈의 그림자 속에서 사람을 지키는 법. 정주영 회장은 진짜 부자는 돈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검소함을 넘어선 깊은 철학이 있었다. 돈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돈에 휘둘리지만 돈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다스릴 수 있다. 그는 현대의 초창기 시절 회사가 막 성장하던 때에도 늘 이렇게 당부했다. 월급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돈은 그의 손에 선 목적이 아니라 신뢰의 증명이었다. 돈은 얼마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했다. 사업 초기, 그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먼저 주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받았다. 회사가 잘 되지 않으면 자신의 월급은 아예 받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물었다. 회장님은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정주영은 웃으며 말했다.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사는 법이지요. 이 대화 속엔 경영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담겨 있었다. 돈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지켜야 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자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연금이 얼마인지, 자녀가 얼마를 버는지 그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한다. 하지만 OECD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것은 소득보다 관계의 질이었다. 신뢰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했다. 정주영 회장은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말하지 않고 대신 신뢰를 쌓았다. 그는 한 번도 내가 부자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일꾼이다 라고 했다. 그 말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 그는 돈의 무게보다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더 크게 여겼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은 그를 재벌이라 불렀지만
그는 끝까지 노동자로 살았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돈이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돈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을 숨길 줄 아는 침묵.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한 부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침묵. 꿈은 이루기 전까지 말하지 마라.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언젠가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만들 거야.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 농사꾼의 아들이 무슨 회사를 세우느냐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더 늦게까지 일만 했다. 세상은 그의 꿈을 비웃었지만 그는 그 꿈을 입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만들었다. 훗날 그는 회고했다. 사람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땐 아무도 그 비웃음을 기억하지 못했다. 꿈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자란다. 정주영은 깨달았다. 말로 꺼낸 꿈은 바람에 흩어지고 묵묵히 지킨 꿈은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그는 단 한 번도 나는 회장이 될 거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가족조차 그의 계획을 몰랐다. 그가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말은 계획을 흐트리고 침묵은 꿈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말은 언제나 불안을 불러온다. 확신이 없을 때 내뱉은 말은 자기 의심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이를 성취, 착각 효과라 부른다. 꿈이나 목표를 너무 일찍 말하면 뇌는 이미 성취했다고 착각해버려 행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주영 회장은 본능적으로 그 원리를 이해했다. 그는 꿈을 말로 소비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키웠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꿈은 소문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당신의 나이가 어떠하든 아직 늦지 않았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다. 다만 그 꿈을 말로 흐트리지 말고 조용히 품으라.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의지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세상은 당신의 나이를 묻지만 꿈은 당신의 마음을 묻는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오래 미뤄둔 꿈을 꺼내는 순간 인생은 다시 젊어진다. 꿈을 말하지 말라. 그 침묵 속에서 꿈은 자라고 그 행동 속에서 현실이 된다. 말 대신 행동으로 꿈을 키운 사나이. 정주영 회장의 일생은 바로 그 문장으로 요약된다. 그는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다는 말을 외치지 않았다. 대신 정말로 해냈다. 한국에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조선소냐? 기자들이 몰려와 물었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단호히 말했다. 배는 아직 없지만 바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수천 명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가능하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다. 대신 새벽마다 현장에 나가 손수 흙을 퍼고 기초를 다졌다. 불가능이라 여겨지던 조선소의 첫 삽이 그렇게 시작됐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일 때 세상은 고요히 변하기 시작한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정주영은 현대라는 제국을 세웠다. 그의 행동에는 단 한치의 허세도 없었다. 그는 늘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해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이었다. 해보지 않은 일을 겁내지 않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힘. 그것이 바로 그의 침묵이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 언젠가는 해야지. 기회가 오면 시작하지.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말이 많아질수록 행동은 늦어지고 침묵이 깊어질수록 의지는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와 같다. 말로 꿈꾸지 말고 손으로 살아내는 것. 인생의 바다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그 바다가 크든 작든 용기를 내어 한 발만 내디디면 된다.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배는 아직 없지만 바다는 우리에게 있다. 그 믿음이 당신의 꿈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다. 네 번째, 침묵. 고민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마라.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 고민을 말로 푸는 사람은 결국 말 속에 갇힌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었다. 사업의 위기, 배신, 부도, 비난.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세상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내보이지 않았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모두가 그를 조롱했다. 배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그는 불안의 그림자를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기자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배는 없지만 바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세상의 비웃음은 사라졌다. 그에게 말은 방패가 아니라 칼이었고, 그래서 그는 신중했다. 정주영 회장은 알고 있었다. 고민을 말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을. 실제로 그는 가까운 동료들에게조차 회사의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리지 않았다. 대신 홀로 새벽에 사무실 불을 켜고 일했다. 그가 믿은 건 사람의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었다. 그는 말했다. 세상 사람 10명 중 7은 당신의 고민을 듣고도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는다. 그들은 흥미로 들을 뿐이다. 그 냉정한 진실을 그는 젊은 시절 이미 깨달았다. 어느 날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는 은행장을 찾아가 대출을 부탁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은행 문을 두드렸다. 실패를 말하지 않았고 불안을 나누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길을 찾았다. 노년의 인생에서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무게가 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그것을 나눌 필요는 없다. 세상은 언제나 귀는 많지만 마음은 적다. 당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침묵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라. 정주영 회장은 말했다. 고민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일에 묻어라. 일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삶이 무거울 때 말보다 손을 움직이는 것이 답이다. 말은 불안을 키우지만 행동은 불안을 녹인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단단해지고 문제는 방향을 바꾼다. 결국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견디며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침묵 속에서 길을 찾는 법. 정주영 회장은 늘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는 삶의 모든 문제를 말로 푸는 대신 손으로 풀었다. 사업 초기에 수없이 닫힌 문 앞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새벽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그는 믿었다. 문제는 말로 줄지 않고 행동으로만 줄어든다는 것을. 그 철학은 평생을 관통했다. 현대건설이 해외로 진출할 당시 한국 기업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계약은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조용히 일할 때다. 불평이 아니라 벽돌을 쌓자. 그 말 한마디에 현장은 다시 움직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깨달았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결심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를 문제 집중형, 대처 problem focused coping라 부른다. 감정에 휩쓸려 하소연하는 대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다. 정주영 회장은 그걸 본능처럼 실천했다. 그는 고민을 이야기로 바꾸지 않고 일로 바꿨다. 그래서 실패조차도 그에게는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었다. 노년의 삶에서도 이 태도는 지혜가 된다. 누구나 힘든 순간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그러나 때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정주영 회장은 스스로 해결한 건 평생 남는다고 했다. 남의 위로는 잠깐의 안심일 뿐이지만 스스로 일어서면 그 평안은 오래간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세상은 늘 듣고도 있고 공감하고도 떠난다. 그러나 당신이 묵묵히 견디고 움직일 때 그 침묵이 바로 당신의 힘이 된다. 정주영 회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불안을 다스렸고 그 결과로 세상을 바꿨다. 우리 역시 그처럼 살아갈 수 있다. 불평 대신 한 걸음, 하소연 대신 한 번의 시도, 그 조용한 반복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울 것이다. 5번째, 침묵. 가족 문제는 집 밖으로 꺼내지 마라. 정주영 회장은 단호히 말했다. 가정의 일은 바깥에 말하는 순간 평화는 끝난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경험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현대를 세웠지만 가족의 문제만큼은 절대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아드님들과의 경영 갈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가족은 남이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질문이 멈췄다. 그는 누구보다 가정의 무게를 잘 알았다.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배웠다. 가족이 다투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그는 결코 이웃이나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현대가 커질수록 가족의 갈등도 커졌지만 그는 언제나 밖에서는 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하나다. 그 단호함이 가족을 지켜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가족끼리의 문제를 남에게 말하는 순간 그 가족의 힘은 사라진다. 세상에는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그는 늘 가족의 문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내 집의 문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가정의 철칙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진리였다. IMF 외환 위기 당시 현대그룹이 흔들리자 언론은 내부 불화를 떠들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족은 다투면서도 서로 믿는다. 남이 뭐라 해도 우리는 끝까지 책임진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 속엔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는 신뢰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가정의 일을 세상에 꺼내놓는다. SNS에,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 위험을 이미 꿰뚫어 보았다. 가족 문제는 집안에서 끝내라. 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너희의 진심을 모른다. 그 말은 단지 옛 교훈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계에도 통하는 경고다. 가족은 세상의 평가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침묵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그 침묵이야말로 사랑의 울타리이며 당신 품격의 마지막 선이다. 가족을 지키는 침묵의 품격. 정주영 회장은 언제나 가족의 문제 앞에서는 한결같이 조용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언론은 그의 아들들과의 경영 갈등을 끊임없이 다뤘다. 그러나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단호히 말했다. 가족은 다투면서도 서로 믿는다. 남이 뭐라 해도 우리는 끝까지 책임진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세상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에게 가족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야 하는 신뢰의 공동체였다. 정주영 회장의 삶에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책임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찍부터 일터에 나섰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에게 가족은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그래서 그는 가족이 다투거나 오해가 생겨도 절대 외부에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문 안에서 해결하라는 말을 자주 했다. 가족이란 서로의 약점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 약점마저 품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가족의 불화를 밖으로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의 일이 아니다. 세상에는 남의 아픔을 흙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는 가족의 이야기를 외부로 새지 않도록 늘 스스로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 사소한 다툼, 서운함까지도 세상에 공유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심은 왜곡되고 가족의 신뢰는 무너진다. 정주영 회장은 그 사실을 decades 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가족의 문제를 세상에 설명하지 않고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아들이 실패하면 다시 기회를 주고 형제가 다투면 직접 찾아가 화해를 이끌었다. 말보다 손이 먼저였고 비난보다 신뢰가 앞섰다. 그의 삶은 이렇게 속삭인다. 가족은 말로 이해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침묵으로 품는 관계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미는 것이 가장 큰 화해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말보다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고요한 품격이며 남은 생을 따뜻하게 만드는 마지막 울타리다. 6번째 깨달음.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품격이다. 정주영 회장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그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한 임원은 이렇게 회상했다. 회장님은 회의 자리에서도 꼭 필요한 말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100마디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소극적인 성격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단단한 훈련이었다. 그는 험담을 싫어했고 변명을 더 싫어했다. 누군가가 사람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짧게 끊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오. 지금은 일 얘기만 합시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다. 사람들은 알았다. 그의 침묵은 단호한 철학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가 무겁지 않다. 그는 신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쌓았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불평하지 않고 새벽마다 현장으로 나갔다.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금융 위기가 닥쳐도 그는 절망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더 움직였다. 그 침묵 속의 결심이 결국 현대를 다시 일으켰다. 그의 말은 항상 짧았고 그 짧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세상은 시끄럽다. 말이 넘치고 자기 주장이 폭풍처럼 몰아친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조용히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정주영 회장은 그걸 몸으로 보여주었다. 침묵은 겁이 아니라 절제다. 말로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은 잠시 주목받지만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존경을 얻는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말보다 여운으로 기억된다. 인생의 후반부에 남는 것은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라 품격이다. 그리고 그 품격은 침묵에서 비롯된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남을 흉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입을 여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고요하게 빛나게 만든다. 정주영 회장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켰다. 그는 말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남을 존중하는 예의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대신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강함이다. 마지막 가르침. 지킬 말을 남기지 마라. 정주영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킬 말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배운 인생의 예의여. 그 한 문장 속에 그의 철학이 전부 들어 있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지킬 자신이 없는 말은 애초에 하지 않았고 한 번 한 말은 끝까지 책임졌다. 그것이 그의 신용이자 품격이었다. 말은 언제나 쉽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알았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돌보다 무겁고 칼보다 날카롭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심했다. 사람들은 종종 말로 관계를 망치고 약속으로 신뢰를 잃는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말을 아끼는 건 겁이 아니라 예의다. 세상은 시끄럽고 모두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조용히 걸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되었다. 동양 철학에서도 같은 진리가 흐른다. 노자는 지극한 말은 말 같지 않다고 했다. 깊은 진실은 화려한 말속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 속에 깃든다는 뜻이다. 정주영의 인생이 바로 그 예였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절망을 말하지 않았고 성공 속에서도 자랑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이어갔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말은 버려도 행동은 남는다.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덜 말하고 더 움직이는 용기다. 우리가 지킬 말을 남기지 않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단단해진다.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살았다. 말보다 신뢰로, 소리보다 실력으로, 그리고 세상은 그를 떠난 뒤에도 여전히 기억한다. 조용한 거인, 침묵의 리더로서 그 침묵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 지킬 말을 남기지 마라. 그게 인생의 예의다. 인생 후반의 용기. 침묵으로 다시 사는 법. 정주영 회장의 철학은 젊은이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 사는 건 지금부터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젊으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노년에도 여전히 새 일을 벌였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말이 많아진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잃은 것을 되짚는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달랐다. 그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고 실패를 한탄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어제의 일은 어제로 끝내라. 내일의 일은 오늘 시작하라. 그의 철학은 늘 현재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삶의 후반부에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나이란 숫자에 불과했고
일하는 마음이 곧 젊음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로 자신을 묻고 있는가?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 이제는 늦었어. 라는 말, 그 말들이 당신의 인생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 회장은 그런 말들을 모두 버렸다. 대신 침묵 속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포기란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리면 세상은 훨씬 단순해진다. 인생의 후반부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은 배움의 시기다. 젊을 때는 속도로 살지만 나이 들면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조용히 돌아보고 말보다 행동으로 하루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정주영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용기다. 당신이 오늘 다시 배우고 도전하고 사랑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시작이다. 침묵으로 다시 사는 법. 그것이 인생의 두 번째 봄이다. 마무리. 5가지 침묵의 법칙.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삶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입은 한 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있지만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다. 그가 남긴 5가지 침묵의 법칙은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힘을 지녔다. 성공의 비결은 말하지 마라. 그 비밀은 당신의 무기다.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꿈은 이루기 전까지 말하지 마라. 그 꿈은 당신이 지켜야 할 씨앗이다. 고민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마라. 진짜 해결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문제는 집 밖으로 꺼내지 마라. 그 침묵이 바로 사랑의 울타리다. 그는 이 5가지를 통해 품격 있는 삶의 의미를 남겼다. 세상은 말이 넘치지만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조용히 일한 사람이다. 불필요한 말보다 필요한 행동을 택하고 세상을 설득하기보다 스스로를 단련할 때 인생은 단단해진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며 남을 존중하는 예의라는 것을.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5가지 중 지금 가장 지키고 싶은 침묵은 무엇입니까? 성공에 대한 침묵일 수도, 돈에 대한 절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인내일 수도 있겠지요. 그 어느 것이든 그 침묵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자유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정주영 회장의 한마디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하면 된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외치기보다 조용히 실천했다. 그게 그의 힘이었다. 당신도 그처럼 침묵 속에서 행동하고 행동 속에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품격이며 마지막에 남는 당신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